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0일 월요일 아침 9시 30분입니다. 금요일 날 미국은 보시다시피 또 다시 한번 이 저항을 넘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이게 넘어가려고 힘을 모으고 있거나 아니면 저항을 확인하고 있는 거거나 둘 중 하나일 겁니다. 요즘에 변동성 지수는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왜 그런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딱 봐도 S&P 선물인데 봉의 길이가 길죠. 봉의 길이가 조금 짧아졌죠. 봉의 길이가 완전 짧아졌죠. 시장의 변동성이 죽으니까 그만큼 변동성 지수가 폭락하는 거다. 당연한 겁니다. 사실 뭐 이런 거를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변동성 지수가 폭락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옵션 시장의 뭐 특징인 것 같아요. 하여튼 한국도 항상 그런데요. 보시면은 폭락이 있어야 반등이 나오고요. 폭락이 있어야 반등이 나오고 여기 옆으로 길 때는 아무 일 없었죠. 폭락이 있어야 추세 반등이 나오고 여기도 가만히 있다가 폭락이 나오니까 한번 튀어오릅니다. 자, 그리고 다시 폭락이 나오는 중이에요. 폭락이 끝났는지 어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항상 이 변동성 지수의 폭락은 어떤 반등을 불러일으키는 법인데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 이제 시각적으로나 좀 있어 보이게 좀 표현을 해드리자면 VBIX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거죠. 변동성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빅스 지수가 옆으로 이렇게 쭉 기고 있을 때는 변동성이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다시 봉의 길이가 길어지고 이러니까 변동성 지수의 변동성인 VBIX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VBIX가 살아난다는 얘기는 이제 곧 시장의 변동성이 위쪽으로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래서 아직까지 불안불안하지만은 지켜야 될 자리들은 일단 지키고 있는 측면이긴 한데 UVXY라든가 이런 친구들 굉장히 지금 지지력은 사실 좀 약한 편이거든요. 솔직히 이 숫자상으로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가 맞긴 맞는데 글쎄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제 나스닥 10년, 12년 상승을 끝내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아서 저는 마음 편하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그냥 인버스와 관련된 상품들이 이제 조금씩 그냥 손절 라인을 건드리거나 훼손한다고 해도 저는 그냥 계기고 오히려 물량을 더 잡아보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투자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일 중요한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긴 한데요. 본인 판단에 맡기셔야 되겠습니다. 본인 투자 성향에 맞게. 나는 뭐 너무 손실이 크고 너무 물량을 많이 잡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깬다면은 조금씩 비중 축소라도 하시는 게 좋겠고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견딜만 하기도 하고 나름 어떤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손절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언제 인버스를 더 살까를 고민하고 있기도 하고요. 투자 판단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본인 성향에 맞게, 본인 상황에 맞게 하는 거니까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S&P는 보시다시피 일단 요 저항선에 밀려가지고 요 저항 7월 15일 날 만들었던 고점으로 만든 이 추세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살짝 넘어갔다 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보시다시피 지금 나스닥 지수의 고점 테스트가 아직 안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분명히 지금까지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왔던 이 힘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 번쯤 더 여기가 고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쌍고점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와서 한 번 더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일단 뭐 저의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위쪽으로 넘어가는 건 이제 보기 힘들 것 같고요. 왜냐하면 위에서 밀린 저항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언제 인버스를 사느냐, 언제 나스닥 인버스를 사느냐를 가지고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인버스 한번 해보고 싶네요. 해보고 싶어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쌍고점이 나오는 순간 이제 뭐 들어가 보려고 하긴 하는데 아마 그래서 지금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벤트가 28일, 29일, 7월 28, 29일이 화요일, 수요일인데 이때 FOMC 회의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한 7거래일, 8거래일 정도 남은 상황이니까 아마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계속 이러고 있진 않을 거고 분명히 7거래일, 8거래일 안에 FOMC 회의 전에 아마 한번 위쪽으로 튀려고 하긴 할 거예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리고 미리 고점을 확인해 놓은 뒤에 FOMC 회의가 나면 본격적으로 어떤 흐름이 나타나겠죠. 뭐 고점을 넘어간다든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진다든가 무슨 일이 나타나긴 할 겁니다.
물론 변동성 지수의 모습이나 꼬라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마침 7월 27일, 28일, 29일 요때쯤에 그 위쪽으로 저항이 확 없어지는 날이긴 하거든요. 뭐 일목균형상 구름대가 확 얕아지는, 확 얇아지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니까 그때쯤 어쨌든 무슨 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냥 일단 지금은 시간 많이 남았죠. 7거래일, 8거래일 남았으니까 또 그냥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어요. S&P도 삼각수렴형, 뭐 나스닥도 뭐 상승 쐐기형이라고 하던가 하여튼 저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삼각형으로 끝이 모여가고 있죠. 예, 끝에 가면은 갈수록 병국이 다가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여튼 지난주에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긴 했어요. 여러분들 주봉 같은 것들 한 번씩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봉 같은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요. 일단 뭐 나스닥 지수 같은 거 드디어 일단은 좀 의미 있는 음봉이 튀어나왔고 이런 음봉이 튀어나오면서 변동성 지수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주도주들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올라가던 그런 주도주들이 대부분 저렇게 일단 지난주에 음봉의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좀 강하게 강했는데 예를 들면 아마존 같은 거 이렇게 이제 슬슬 못 견디는 종목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도무지 이 시가총액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거 이거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온 거거든요. 체중이 아주 무거운 사람이 계속 마라톤을 뛸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막판에 스퍼트를 냈다면은 반드시 다음에 속도가 떨어지게 돼 있는데 약간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코스닥에 있는 천억짜리 뭐 제약바이오 회사나 뭐 대선 테마주 이런 거였다면은 이런 움직임이 정당화될 수 있겠지만 이거는 그게 아니죠. 이거는 한 종목만으로도 코스피 시가총액의 절반 이상을 뺨치는 아마존인데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장대음봉의 거래량이 나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일단 우리의 시간이 거의 다 와간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지난주의 움직임들이 여러분들 대부분 다 심상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한 번씩 쭉쭉 보시면서 투자 판단을 좀 종합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것도 그렇고 예를 들면 S&P 같은 것도 솔직히 이 고점 이거 넘어가서 이게 여기서 또 돌파 한창 하냐 여러분들 이거 거래량 같은 거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인데 이거 넘어가려면 이렇게 시원찮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조금 거래량 없이 좀 뭐 넘어갈 수는 있겠죠. 좀 고점을 높일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세 상승을 만든다는 거는 좀 대세 상승을 여기서 만들고 S&P가 5천을 가고 만을 가려면은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 이 위에 나오는 고점 자리 이 물량을 많이 받아줘야 된다. 여기서 매집이 충분히 많이 들어가야 다음에 5천이건 만이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마련이 되는 건데 지금 나오는 거래량이나 이런 걸 시장 분위기를 보시면 터무니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뭐다? 코스피 같은 거 보시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그렇고 지금 매수에 열을 올리는 건 개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존이나 나스닥 같은 거 시가총액이 이제 뭐 천조는 기본인데 천조짜리 종목들을 이제 개인들이 거기서 이제 개인들 돈으로만 끌어올리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얘가 요즘에 뭐 달러니 뭐니 이런 거 채권이니 이런 얘기 안 하는 게 어차피 의미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는 거 의미가 없고 지금은 이제 나스닥 시장만 보면 된다 이거죠. 나스닥 버블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의 가장 어떤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전원만 보면 됩니다. 어차피 경제 지표건 뭐 뉴스건 요즘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뉴스가 이렇게 나와도 요즘에 여러분들께 읽어드리지 않는 이유가 어차피 호재만 반영하고 악재는 반영하지 않는데 이거 보면 뭐 하냐 이거죠. 딱히 악재도 없고 사실 악재라고 하면 뭐 코로나가 어쩌고 저쩌고 뭐 경제 위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런 얘기 해봐야 시장에 반영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볼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 재료가 반영이 안 되는 미친 시장인데 재료 읽어보면 뭐합니까? 골만 때리지. 마음만 아프고요. 그냥 나스닥 지수 얘가 이제 언제 어차피 투기로 올라온 거거든요. 이 투기가 언제 끝나냐? 투기꾼들의 이 차트 노름만 보고 있으면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뭐 채권이고 뭐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의 뷰가 딱히 바뀌지도 않았고요. 네.
아무튼 오늘 한국장은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여기 있는 이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에 맞고 오늘도 일단 저항을 뭐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긴 하네요. 일단 그 고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나스닥이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까지 7거래일, 8거래일쯤 남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점을 테스트한다면 솔직히 한국 주식 코스피도 이 추세선 위쪽으로 한 번 더 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추세가 연속적으로 파바바박 올라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어쨌든 뭐 하방 경직성이 있긴 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상방으로 추종할 수는 없고 아무튼 오늘도 뭐 그냥 지켜볼 뿐입니다. 아마 생각이 있으면은 세력들이 지켜야 될 자리 다 지키고 양봉 나와야 될 자리에서 양봉 뽑아내겠죠. 변동성 지수 같은 것도 아마 뭐 살려야 될 자리에 살릴 거고 뭐 지네가 하여튼 알아서 할 겁니다. 아래쪽으로 보낼 거라면 다 어쨌든 뭐 뭔가를 하긴 할 겁니다. 오늘 만약에 이렇게 양봉 나오고 이렇게 마감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화요일 날 한 번 더 여기서 양봉 나와주면은 어느 정도 좀 지지력이 또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거나 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그냥 시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딱히 뭐 답이 없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고 있는 거 말고는 딱히 답이 없어요. 요즘에 그래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어가지고 할 말이 없어서 안 그래도 주말에 시간 많은데 뭐라도 하나 녹화를 해서 여러분들께 뭐 얘기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슈를 얘기하면 뭐하나 어차피 반영도 되지 않는 거 얘기하면 뭐하나 시간 낭비일 뿐이고 그래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FOMC 회의까지 한 8거래일 남았으니까 8거래일만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8거래일만 개겨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버텨보면 좀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으시네요. 지금 굉장히 지금 괴로우신 분들 한번 그렇게라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8일간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뭐 그렇게 버텨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투자에 대한 책임은 제가 져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결과 어쨌든 본인들이 투자하신 거고 투자 결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지시는 거기 때문에 제 얘기는 어디까지나 참고만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앞으로 7거래일, 8거래일 동안 그냥 뭐 지켜보면서 인버스를 매수할 타이밍만 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